10월 말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노란 귤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손녀 할인이가 귤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귤 귀신이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 왔어요 하고 뛰어나오던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우리 할인이 어디 있어? 거실을 둘러보니 TV 옆 구석진 곳에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7살 손녀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꼭 끌어안고 벽을 향해 웅크리고 있었어요. 할인아, 할매 왔다. 할인이가 좋아하는 귤 사왔어.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온통 붉게 부어 있었거든요. 울고 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술은 바짝 말라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게로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치마를 두 손으로 꽉 잡아당겼어요. 그 힘이 얼마나 절박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겨울 찬바람에 오래 서 있던 강아지처럼요. 우리 할인이. 왜 이래? 어디 아파? 배 아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경호가 재혼한 지 이제 반년쯤 되었는데 그 뒤로 할인이는 아빠 집에 다녀올 때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아빠 집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아빠 보러 가요 하면서 신나게 가방을 챙기던 아이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요일 저녁만 되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꼭 이렇게 울었어요. 밤마다 잠결에 울고 악몽을 꾸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죠. 새엄마한테 적응 못해서 그런가?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 아빠가 새 사람을 만나는 게 어린 마음에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표정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말수도 점점 줄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전화를 주셨어요. 할머니 할인이가 요즘 친구들하고 잘 안 놀려고 해요.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아빠 집에서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새엄마가 혼내? 아니면 때려?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새엄마는 안 그래. 그럼 아빠가? 아빠가 뭐라 그래? 아빠도. 아닌데. 그럼 뭐가 무서워? 할머니한테 얘기해줘. 응. 한참을 침묵하던 아이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보고 재수없는 아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확 빠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누가 그래? 누가 우리 할인이한테 재수 없는 아이래?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누가 저 어린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인이가 자는 작은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이는 잠결에도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 수는 없다. 뭔가 확인해야 해.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들 집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인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바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손녀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새며느리 지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할인이 장난감 좀 가져가려고.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33, 미용실을 운영하는 깔끔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어요. 들어오세요. 커피 드릴게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호와 지은이, 그리고 할인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선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때였습니다. D-D-D 찰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캐주얼한 후드 차림에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누나, 과자랑 우유 사왔어. 할인이 좋아하는 초코 맛이야. 남자는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제 남동생 지훈이에요. 결혼식 때 인사드렸죠. 영상 편집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시간이 자유로워서 자주 놀러 와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동생이 누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그것도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로? 물론 남매 사이가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혼한 언니 집에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우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내오는 누나를 도와주고 거실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할인이 요즘 어때요? 잘 지내죠? 응, 뭐. 그럭저럭.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집안일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렇게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시계를 보니 할인이가 하원할 시간이었습니다. 아, 할인이 데리러 가야겠다. 제가 일어서려는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로 가시면 편하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걸어가면서 운동도 하고.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훈이 차 열쇠를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인이 보고 싶었어요. 같이 가요.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훈의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인이 정말 예쁘죠? 제가 조카 바보예요. 주말마다 놀러 와서 같이 놀아주거든요. 그래? 할인이가 삼촌 좋아하나 봐요.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335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인이가 보였습니다. 할인아, 제가 손을 흔들자 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할머니, 그런데 아이가 저 뒤에 있는 지훈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몸을 움찔했습니다. 할인아, 삼촌이야. 지훈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할인이는 제 뒤로 슬금슬금 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겨우 인사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반응이지? 친한 삼촌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서운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차 안에서 돌아오는 내내 할인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하고 물어봐도 그냥요. 하고만 대답했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할인이에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지훈 삼촌 싫어? 아니, 그럼 왜 피해? 삼촌이 나쁘게 한 적 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할머니, 응?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의 반응, 지훈의 행동, 모든 게 퍼즐처럼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내가 확인해야 해.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 녹음기 하나를 샀어요.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의 작은 기계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 스위치만 켜놓으면 자동으로 녹음돼요. 배터리도 10시간 가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하지만 할인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무서움에 떠는 눈동자가요. 화요일 아침, 저는 할인이가 씻는 사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켰어요. 할인아, 유치원 가자. 네. 할머니,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를 재워놓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밤 11시. 집안은 조용했고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유치원 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역시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빨리 감기를 하려는데 하원 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집 왔어? 손 씻어. 지은이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네. 할인이의 작은 대답 소리. 새엄마는 마트 다녀올게. 삼촌이 있으니까 괜찮지. 간식 먹고 있어. 네.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한참을 그렇게 조용하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삼촌이야.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응. 뭐 그렸는데? 가족. 가족? 누구 그렸어? 긴 침묵. 저는 숨을 죽이고 이어폰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 아빠는 안 그렸어? 왜 안 그렸어?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해? 할머니한테 말 안 했지? 응. 왜? 왜 말 안 해?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면 안 돼. 누가 그래? 아빠, 아빠가 뭐래? 그리고 제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빠가 말하면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한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내 아들이 그런 말을?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때렸어? 아니, 아빠는 안 때려. 그럼 뭐라고 해? 삼촌한테 말해봐. 응. 한참을 울먹이던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가 말 안 들으면 응? 엄마 죽은 거 내 잘못이래. 나는 재수없는 아이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데.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빠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 안 죽었대. 내가 재수없는 아이래. 엄마 아프게 한 거래. 할인아.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거 절대 내 잘못 아니야. 알지? 엄마는 아팠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빠가 아빠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엄마는 할인이를 낳아서 행복했어. 엄마가 아팠던 건 할인이 때문이 아니야.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그 어린 손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엄마는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석 달 만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비극이었죠. 그런데 경호는 그 책임을 7살짜리 아이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할인아, 삼촌이 약속할게. 널 지켜줄게. 삼촌도. 죽으면 어떻게 해? 괜찮아. 삼촌은 어른이니까. 아빠가 삼촌 오지 말래? 알아. 그래도 올 거야. 할인이 지켜야 하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아이를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가 지훈을 피한 건 지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훈 때문에 아빠가 화를 낼까봐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저는 엉뚱한 사람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저예요. 할머니,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할인이 유치원 보내고. 알겠습니다. 10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지훈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알고 있었어요? 네, 몇 달 전부터 눈치챘어요. 매형이 할인이한테 이상하게 대하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도 무서워했어요. 뭐라고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형이 누나한테도 손을 들어요. 제가 가는 날엔 안 그래서 자주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혼자 나올 수 있어요? 네, 어머님.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 씨. 이것 좀 들어보세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지은이가 점점 고개를 숙이더니 나중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못난이라 할인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혹시 너도 맞았어요? 지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긴 팔을 걷어올렸어요. 팔뚝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생긴 것도 있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재혼한 건데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창피해서. 지은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동생 지훈이가 눈치채고 자꾸 집에 오는 거예요. 지훈이가 있으면 남편이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그럼 할인이는요? 할인이한테도 손을 댔니? 아니요. 직접 때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오는 날이면 밤마다 할인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말로 상처를 줬어요. 계속 할인이한테 내 엄마가 죽은 건 내 때문이라고. 저도 말리면 아빠가 자식 훈육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하고 심할 땐 저까지 맞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신고하자고, 경찰에 가자고. 근데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 더 화내면 어쩌나, 할인이가 다치면 어쩌나.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할인이를 지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어머님,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다시 만났습니다. 지은, 그리고 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아실까요? 제가 묻자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할인이가 최근에 너무 위축됐다고. 그럼 선생님 상담 기록도 받을 수 있겠네요. 지훈이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병원 기록은요? 있어요. 지난달에 갈비뼈에 금이 가서 병원 갔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왜 말을 안 했어요? 어머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병원 진료 기록을 받아왔습니다. 멍사진도 찍어뒀어요. 지우는 집안의 대화를 몇 차례 더 녹음했습니다. 경호가 화내는 목소리, 협박하는 말들이 고스란히 담겼죠. 저는 유치원을 방문해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요즘 정말 걱정이에요. 친구들하고도 안 놀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림 시간에 계속 검은색만 써요. 선생님. 사실은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일지 다 드릴게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저는 지은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정말 하실 거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차는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훈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가야죠. 우리는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접수대에 앉은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 네. 혹시 피해 아동과 무슨 관계시죠? 할머니입니다. 가해자는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아들이요? 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7살 손녀를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우리는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에서 여자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만났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유치원 상담 일지도 제출했어요. 상담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일단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할머니 임시 보호자 되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원래도 제가 주로 키웠어요. 좋습니다. 그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과 상담원이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호가 경찰차에 실려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엄마 라고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담원이 할인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날 밤 할인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요. 신고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임시 양육권이 제게 주어졌고 할인이는 완전히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고 아빠가 올까봐 무서워라고 말했습니다. 할이나 아빠는 못 와. 법원에서 못 오게 했어. 정말? 정말이야. 할머니가 지킬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아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엔 몇 숟가락 먹다 말았는데 이제는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 많이 먹어. 두 번째 변화는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그림을 보니 무지개와 꽃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검은색 그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쁘다, 우리 할인이. 정말 잘 그렸네. 세 번째 변화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그래? 무슨 놀이 했는데? 소꿉놀이요. 제가 엄마 역할 했어요.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 신나게요. 상담센터에서는 주 2회 놀이치료를 받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할인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안전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잘 돌보고 계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한편 지은이와 지훈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쉼터의 도움을 받아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다시 시작하려고요. 미용실도 제대로 운영하고 제 인생 제대로 살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지훈은 여전히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인아, 삼촌이 과자 사왔다. 처음엔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던 할인이가 어느 순간부터 삼촌을 반기기 시작했어요. 삼촌, 같이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레고요. 둘이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를 맞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인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슬쩍 봤습니다. 종이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인아, 이게 뭐야? 가족이요. 누구누구야? 아이가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여기 할머니, 여기 나, 여기 지훈 삼촌. 아빠는?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나쁜 짓 해서 혼나는 중이에요. 그럼 아빠가 혼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보다 성숙했습니다. 경호는 법원 명령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죠. 저는 아직 그 아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지만 제 손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언젠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그때는 할인이가 선택하게 할 겁니다. 아빠 만날래? 하고 물어볼 거예요. 아이가 원하면 만나게 하고 아이가 싫다고 하면 만나지 않게 할 겁니다. 이제 선택권은 할인이에게 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습니다. 할머니, 저 초등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내년이면 가지.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 할인이 많이 컸네.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하늘에서 저 보고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할인이 예쁜 거 보고 웃고 계실 거야. 엄마가 저 좋아할까요? 물론이야. 엄마는 할인이가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아빠는 아니래도요? 아빠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할인이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어.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쁜 아이 아니죠? 당연하지. 할인이는 할머니의 보물이야.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 아들을 신고한 것, 손녀를 지킨 것.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놀러 왔고 우리 셋은 함께 공원에 갔어요. 할인이가 그네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지훈 삼촌, 저 봐요. 높이 올라가요. 조심해, 하린아. 걱정 마요. 저 이제 안 무서워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용기 내주신 거예요. 우리 잘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하린이한테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하린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삼촌,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우리 셋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하린이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밝았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적응 중이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어른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